혹시 왜 내 옆에만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또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하며 이불킥을 했던 순간은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이상한 사람들은 아무 예고 없이 그냥 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우리는 방어도 하지 못한 채 그 칼을 그냥 맞고 맙니다. 하지만 미리 각오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누구든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언제든지 어디서든 무례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하면 그 사람이 휘두르는 칼을 막을 수도 있고 그 칼을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저는 성희롱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많이 접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당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해주기. 대부분 무례한 사람들은 본인이 하는 말이 잘못된 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도소 강의 중에 한 수용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상사가 성추행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에이, 거짓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에이, 뭐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좋으면서 싫은 척.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버려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많은 가해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의견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싫다고 의사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도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라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알려줍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비교적 의사표현을 잘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의견을 말해주기. 두 번째는 알려주기. 전에 매달 교육을 가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 부장님이 제가 매번 아침마다 강의를 하니 걱정이 되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강의하느라 입도 안 풀리고 혀도 안 풀리고 힘들겠어. 그래서 제가 강사들은 혀를 깨물고 혀 근육을 풀어줘요.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시더니 에이, 신혼이라며 혀는 남편이 깨물어줘야지 왜 본인이 깨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분께 부장님 요즘 그러면 감옥 가요. 그거 성희롱이에요. 합의 안 해드려요. 웃으면서 네가 지금 말한 건 성희롱이야 라고 알려줬어요. 꼰대일수록 본인이 성희롱을 하고 있는지 괴롭힘을 가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옛날엔 다 됐거든요. 옛날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김숙의 유명한 말 아시죠? 친구가 수가, 우리 숙이는 뭐가 못나서 결혼을 못하니? 그 말에 김숙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처럼 살까봐. 김숙 캐릭터 아시죠? 개그맨이니까 웃으면서 굉장히 잘 소화했겠죠. 어쨌거나 받은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게 해주는 거죠. 정색하면서 하기보다는 너처럼 살까봐 웃으면서 네가 나한테 장난쳐서 나도 장난친 거야 라는 뉘앙스로 상대의 말을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김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무례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기억해서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네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참 남의 일에 관심이 많죠.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후배에게 선배가 자기야 왜 임신 안 해? 남편이 영 부실한가 봐. Nope.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에 바람을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그러니까요. 최대한 건조하게
말할수록 좋아요. 놀리려고 말하는 사람의 바람을 쫙 빼주는 거죠. 그래? 뭐 별로 대수롭지 않아. 실제 저는 대화를 할 때 정말 할 말 없을 때 그러니까요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잘 먹혀요.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즉시 종료가 됩니다.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가 싫다는데도 계속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장난을 멈추게 하는 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무반응을 보이거나 못 본 척을 하거나 못 들은 척을 하거나 바쁜 척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나 너랑 상대해줄 시간 없어. 재미없고 나 바빠 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이건 진짜 듣자마자 화가 나는 말인데 너 머리는 샘플이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황당하죠. 그리고 할 말이 없지만 이때 그 말에 저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라고 되묻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꼰대일수록 상대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하게 되죠. 물론 정말 몰상식한 사람은 이보다 더한 말을 다시 돌려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이상 강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무례한 사람이 예고 없이 칼을 휘두른 것처럼 우리도 예고 없이 역지사지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하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불행한 사람. 이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주세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욕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턴 말해주고 알려주고 돌려주고 반응 않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이제부턴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여러분 되시길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